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놀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2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진료를 잘 마치고 이제 진료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많이 어색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찾아뵈었던 게 10월 말이었죠. 이제 가을이 한참 깊어갈 때 라이딩을 즐기면서 이 라이딩이 건강에 어떤 영향, 이제 정신적인 건강을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는 갑자기 잠수를 타가지고 거의 뭐 한 달, 지금 20일이 다 되도록 영상 한 편도 올리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수면 아래 그냥 잠수 탄 것처럼 지내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영상 올리고 나서 되게 많이 바빴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내과 의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겨울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환자들이 확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또 미뤄두었던 어떤 검진이라든지 진료를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몰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바빴었는데, 바쁘다는 핑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다 대는 가장 큰 변명 중에 흔한 변명이죠. 뭐 죄송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촬영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유튜브라는 게 같은 내용을 뭐 계속 반복할 수는 없고, 뭔가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 그러면서 영상이 재미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영상을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런 욕심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영상들이 뭐가 없을까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영상을 잘 훌륭하게 올리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매주에 적어도 한 편, 두 편, 세 편씩 꾸준하게 몇 년 동안 계속 업로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놀랍고 경이롭게 우러러 보이게 존경스럽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사람의 이 뇌라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일까? 좀 새로운 생각일까? 이런 거에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되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내가 무슨 뭐 새로운 경험이 있을까? 그런 생각 아닌 생각을 하다 보면서 사실은 영상을 이렇게 여러분께 찾아뵙고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할 핑계거리만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진짜 한 편의 영상도 올리기가 어렵겠다. 그리고 구독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꾹 저를 지켜봐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야, 너 뭐 무슨 말도 없이 갑자기 막 한 달 이상 한 편도 안 올리고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많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그동안에 별일은 없었고요.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제가 주로 이제 많이 다루고 영감을 얻고 하는 것들이 의학적인 지식을 떠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크 생활을 즐기는 걸 많이 보여드리게 되는데, 추워지면은 바이크라는 게 즐기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대부분의 아웃도어 스포츠라 할까요? 아웃도어 취미 같은 것들이 대부분은 추워지면 동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러닝, 등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많이 좋아하시는 골프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칠 수가 없죠. 수영도 뭐 비슷할 것 같고요. 밖에서 즐기는 것들은 계절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화의 창을 열어가는 그런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계절이 바뀌면 이게 소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한계긴 하더라고요. 11월 중순에 전체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별 이상 없는 거 확인하고 이제 동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참 요번에 좀 엔진 아이들 부조화가 있어가지고 요번에 인젝터도 새로 이제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확인하고, 타이어 상태도 점검 받았고, 공기압도 확인했고. 여러분들, 바이크라는 게 겨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타기가 어려워져. 첫 번째가 이제 너무 추우니까, 추울 때 이 바이크라는 게 오조작을 하기가 쉽고, 너무 진짜 한 겨울에 타보시면 아무리 좋은 장갑을 껴도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이 아프고, 막 코도 애리고, 뭐 찬바람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막 숭숭숭 들어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바이크를 가지고 장거리 여행 가는 거는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날씨도 그렇고, 영하로 떨어지면 타이어가, 바이크 같은 경우는 윈터 타이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지기 쉽고, 특히나 뭐 눈이 온다든지 밤에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타지 않는 게 좋겠죠. 이제 봉인을 해가지고 넣어놓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바이크의 동면에 대한 얘기예요.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바이크가 동면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바이크를 동면시킨다는 것은 라이딩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계절에 더 안전하게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잠시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난 11월에 제가 타고 있는 MR을 다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동면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점검할 때 타이어 상태랑 공기압 다 확인했고요. 브레이크 상태 확인했고, 오일류 확인하고, 배터리 상태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탱크, 연료 탱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세차를 다 해가지고, 바이크를 이제 동면에 넣었어요. 따뜻하게 대부분 이제 뭐 건물 지하라든지 아파트 지하 같은 데 넣어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바이크 카바를 씌우는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씌워 봤었는데 씌우니까 그 안에 고양이들이 들어가 가지고 침 같은 거 흘려놓고 그래서 막 오염이 되고 또 발톱으로 긁어서 그런지 상처도 나고 또 자기네들끼리 바이크 안에 들어가는 걸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턴가는 바이크 커버는 씌우지 않고 그냥 벗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이제 상태를 점검하면서 배터리 상태가 안 좋으면 시동을 걸어준다든지, 뭐 가볍게 동네를 이렇게 한번 돌고 온다든지, 아니면 시택 같은 걸 물려서 충전을 이렇게 유지를 잘 시켜주고 있고요. 이렇게 바이크라는 것은 단순히 겨우 추우면 그냥 시동 꺼놓고 넣어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내 바이크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부분을 수리를 봐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향후에 보완이 필요한지를 그때 점검을 해서 겨울 때 그거를 해두거나 미리, 아니면 다음에 좋은 계절이 와서 봄에 웨이크업 깨울 때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한다면 다음 라이딩을 할 때 훨씬 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새로운 계절, 좋은 계절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라이딩을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를 미리 상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바이크를 타고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 같은 것들을 10가지 정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이 바이크를 가지고 어디를 좀 가봐야 되겠다, 무엇을 새로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외에 나가서 바이크를 타볼까, 베트남에서도 바이크를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또 바이크를 즐길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이제 웹서핑을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또 내년에는 바이크를 가지고 좀 섬에 들어가서 타보면 어떨까. 우리나라의 연안에 굉장히 아름다운 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섬들을 이렇게 바이크 타고 들어가서 투어를 하면서 같이 즐기고 오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또 하나 약간 위험한 얘기이기도 한데 내년에 바이크를 한번 기변을 해볼까 한번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곤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바이크는 묶여져 있지만 내 마음속의 상상이나 마음속의 어떤 아이디어들은 계속 플라이트,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즐겨보는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에 기변을 한번 해볼까. 지금 타는 바이크가 한 8년 탔는데 새로운 바이크를 좀 즐겨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건 너무 위험한 얘기라서 조금 더 숙고를 해서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 이런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보면은 나 중심적으로 또는 바이크라는 어떤 물건을 중심으로만 내 삶을 집중해서 취미생활을 즐겨왔는데 내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정기적인 후원을 꾸준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럴 때 한번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 그리고 기부라든지 이런 걸 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또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꼭 뽑는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내 삶에 충실한 것도 굉장히 잘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죠. 또 내가 나 자신의 삶을 만족하고 충만함을 느끼는 것도 잘 사는 인생 중에 하나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면은 훨씬 더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뭐 여러 군데 10년 이상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세상과 함께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또 나눔과 기쁨, 우리나라 어려운 곳, 손길 닿지 않는 곳에 시원하게 후원해주고 교육시켜주고 이런 게 있고 또 해외 사업도 많이 하시고요. 유니세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저 같은 경우 의사이기 때문에 국경 없는 의사 같은 경우에도 벌써 10년 이상 꾸준히 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얼마 전에 맞아 여기 하나 이제 고지서가 왔더라고요. 제가 미처 못 보고 있었는데 요거는 적십자죠? 적십자에서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네요. 보니까 제가 적십자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적십자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는 한번 후원을 해서 정기 후원을 하면서 우리 추운 계절에 직접 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나눔을 펼치는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 뜻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재미있고 보람차고 의미 있는 어떤 라이딩을 즐기는 라이더라면은 내 에마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고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보면서 이 추운 겨울을 난다면은 내년 봄에 따뜻해진 계절이 왔을 때 훨씬 더 의미 있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놀닥TV 이런저런 말이 오랜만에 하니까 횡설수설 말이 많은데 앞뒤도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도 잘 지내고 있고 열심히 진료도 하고 있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안부의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바이크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의 바이크를 동면 상태에서 너무 외롭게 두지 마시고 가끔가다 이렇게 보시고 닦아주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막 상상이 나래가 막 펼치고 얘는 좋은 계절이 왔을 때 훨씬 더 일체감 있는 공감이 가는 사랑스러운 어떤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절이 많이 추워요. 그리고 요새 또 독감이 다시 돌고 있고 코로나도 돌고 있고 그러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재밌고 항상 알차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놀닥TV 닥터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한번 머리 짱구를 굴려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또 오늘 바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